네, 초등사이다 김선호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들의 자기 감정 알아차리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초등식이 자기 감정 알아차리기라. 이 뭔가요? 뭐 화가 났다, 슬프다, 뭐 그런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자, 내가 정말 슬픈 건지, 기쁜 건지, 외로운 것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인데요. 선생님, 뭐, 아무리 초등학생이지만 그 정도의 자기 감정 상태는 파악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화가 났는지 슬펐는지 뭐 그런 것도 모르나요? 자, 엄밀히 구분하면 이런 겁니다. 한 학생이요, 너무 화가 나서 교실에 있는 책상을 막 쓰러뜨리고, 뭘 막 던지고 막 소리를 질러요. 이 학생은요, 화를 내고는 있어요. 하지만, 화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는 자신을 알아차리는 학생은요, 멈춥니다. 아,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네? 자칫하면 주먹을 쏘겠네?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예측하고 제어해요. 이게 아주 큰 차이입니다. 자, 사실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구분할 수는 있는데, 아이들이 그저 자기 감정에 충실하게 뭐 울기도 하고 웃기만 하면 되지 그걸 또 뭐 생각하고 이렇게 알아차려야 되나요? 그게 초등식에 가능한가요? 솔직히 어른들도 쉽지 않지 않나요? 네, 어른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는요, 바로 유년 시절에 자기 감정에 대한 피드백을 받지 못하고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에 대한 피드백? 그건 또 뭔가? 자, 이런 겁니다. 인간은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 스스로 인지하기보다는 타인의 피드백을 통해서 자기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정신분석학적 견해에서는 그래요. 내가 내 스스로 감정을 알아차리기보다 누군가 너의 감정이 어떻다라고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자기 감정을 인식할 수 있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기가 울어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줘요. 그랬더니 우는 걸 멈춰요. 그때 엄마가 아기 엉덩이를 사랑스럽게 닦아주면서 말하죠. 아이고, 우리 아기 응아마려웠구나. 아기는 엄마의 닦아주는 손길과 눈빛, 말투를 보면서 알아차리죠. 아, 내가 응아마려운 불쾌함 때문에 울었던 거구나. 다음에 아이가 또 울어요. 엄마가 기저귀를 갈아주었는데도 계속 웁니다. 엄마는 의아하면서 이번엔 젖을 물려요. 그랬더니 아이가 우는 걸 멈춰요. 그때 엄마는 포근히 끌어안고 젖을 주면서 말하죠. 아이고, 우리 애기 이번에는 배가 고픈 거였어 라고 말하면서 아이의 입술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아기는 그때서야 자기의 욕구나 감정을 구분합니다. 아, 조금 전까지의 이 불쾌함은 바로 내가 배가 고픈 거였구나 하고 구분하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아기가 응아했으니까 운 거고 배가 고프니까 운 거 아닌가요? 본인이 그걸 아니까 운 거지 엄마가 상황을 보고 말해줘서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영유아기에 느끼는 감각은 쾌, 불쾌 이렇게 한 묶음으로 전달됩니다. 아이는 뭔가가 불쾌해요. 그래서 운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나에게 다가오는 엄마의 손길이 엉덩이에서 이제 뭔가를 잠시 하고 그 뒤에 불쾌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엄마의 조근조근한 목소리가 들려요. 그때 아기는 구분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응아라는 걸 했고 이제 불편해서 기분이 안 좋았는데 그걸 엄마가 해결하면서 이제 알려준 거구나. 자, 그렇다면 영유아기 때는 이렇게 엄마가 알려줘서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린다는 이야기인데 초등시기는 어떻게 자기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는가? 초등시기도요, 영유아기 시절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단 좀 세련된 단어로 표현하면 감정에 대한 피드백은 멈추지 말고 감정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감정에 대한 질문, 뭐 어떻게 하는 거냐? 예,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이 물어봐 주는 거예요. 철수가 너의 물건에 손을 댔구나. 그때 기분이 어땠어? 그럼 대답을 하죠. 화가 나요. 이런 주고받는 질문과 대답 속에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립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였구나 하고 말이죠. 그 순간부터 자기 제어가 가능한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계속 또 화를 낼지 돌려달라고 말해야 할지 선택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뭐 슬프겠구나, 아프겠구나, 뭐 이제 그런 공감의 표현과 그건 비슷한 건가요? 네. 그러한 공감적 피드백이 사실은 상대방에게 너의 감정 상태는 이런 거니? 하고 물어본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그때 아이는 알아차리게 되죠.
자신의 감정 상태가 어떤 것이었구나 라는 그 사실을.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듯 피드백을 해도 아이들이 자기 감정을 잘 못 알아차리는 경우가 또 더 많아요. 오히려 막 짜증내거나 화내고. 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락강이 이런 말을 했어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좋은 내용의 피드백과 질문이라도 전달하는 방식이 잘못되면 소용없다는 뜻입니다. 자, 잘못된 전달 방식은 어떤 건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대표적으로 약간 비아냥거리는 표정과 눈빛이 섞여 있다던가 아니면 답답하다는 듯 짜증 섞인 손길과 함께 피드백을 하면 감정의 소외감을 몰고 옵니다. 특히 그런 감정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별거 아니야 뭐 그런 뉘앙스의 표현은 아이의 감정을 바로 소외시키죠. 자, 감정이 소외된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동생이 철수 과자를 몰래 먹었어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철수는 얼굴이 벌개지면서 거칠게 숨을 내쉬면서 동생한테 물어내라고 소리쳐요. 내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해요. 동생이 좀 먹었다고 뭘 그렇게 입을 그냥 쭉 내밀고 있어. 그 정도 가지고 삐진 거야? 이런 상황에서 철수는 자신의 화가 난 감정에 대해 엄마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죠. 엄마가 내 감정에 대해 좋지 않은 질문으로 질책을 한 거예요. 그럼 아이는 억지로 감정을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바로 자기 감정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소외된 감정은요, 컨트롤이 안 됩니다. 자신의 감정이 타인에 의해 하찮은 것처럼 표현되었을 때 아이 스스로도 자신의 감정을 하찮게 여기고 바라보지 않아요. 자,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감정에 대한 피드백으로 감정 질문을 해라. 단 그 질문 전달 방식이 질책이 아닌 공감적인 방식이어야 한다.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내가 감정 피드백을 해줘야 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이 아이의 인성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아이들의 자아 정체성 형성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자,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는 거하고 정체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나요? 이런 거예요. 초등 시기를 거쳐서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중고등 시기에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는 중요한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이 사실 상당히 모호한 표현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데요. 초등 시기 아이들에게 나라는 존재는 바로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통해 자기 인식을 합니다. 슬픈 나, 기쁜 나, 화가 난 나 등 어떤 감정 상태에 있을 때 이어서 나를 생각해요. 즉, 초등 시기 자기 감정에 대해 타인의 적절한 질문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은 아이들은요, 결국 자기 감정을 알아차리고 나중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인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저도 압니다. 부모도 자기 감정이 있죠. 네. 사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도 감정 상하는 일들도 많고 그런 순간에 자녀의 감정 상태를 물어보거나 공감해 주기가 쉽지 않은 거 저도 잘 압니다. 이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그 순간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순간인데요. 그럴 때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대꾸 하지 마라. 입 다물어. 이건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요. 너의 감정 같은 건 지금 나한테 중요하지 않거든. 이런 과정을 자주 겪는 아이들은요, 점차 자신의 감정에 대해 무감각해집니다. 자기 감정이 무뎌진 아이들의 표정은요, 정말 무섭도록 차가워요. 자녀의 감정 상태에 대해 피드백을 해줄 수 없을 만큼 부모 자신도 속상해 있을 때는요, 잠깐 자리를 피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되물어 보셔야 돼요. 어떤 부분에 대해 감정이 상했는지를 명확히 한번 찾아내 보실 필요가 있고요. 부모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섣부르게 자녀 방에 들어가거나 어떤 훈계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자녀의 감정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초등 자녀가 자기 감정에 충실하고 자신의 감정의 흐름을 읽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정을 물어봐 주시는 거고요.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해 누군가 물어봐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제야 자기 감정을 온전히 인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존재가 관심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심리클리닉 피안 박우란 심리상담 전문가는 자기 감정 인식에 대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과정은
부모의 태도에서 결정된다. 자, 학부모로서 자녀의 감정에 다가가는 태도는 한 가지입니다. 너의 어떤 감정이라도 존중한다는 느낌으로 물어봐 주시는 시선, 말투, 표정입니다. 아이는 그 태도를 기억하고요. 타인에게서 같은 방식으로 다가갑니다. 내 아이의 감정 표현이 서툴다면 가르치지 말고 물어봐 주시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예, 초등사이다 김선호였습니다. 초등사이다는 초등학부모님들과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